1942년 11월 과달카날 일본 육군에 대한 보급 수송 작전을 간파한 미 해군은 24시간 정도의 여유만을 두고 급하게 11월 30일 0시 함대를 과달카날로 파견합니다. 거의 같은 시각 보급 물자를 실은 일본 구축함 부대가 부겐빌섬 남단의 기지를 출발하는데 미군 측이 일본보다 거의 2배의 거리를 커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군 함대가 서둘러 출발한 곳이 바누아투라는 곳인데요. 바누아투는 현재 이름이고 20세기의 대부분을 뉴 헤브리디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뉴 헤브리디즈는 1906년부터 1980년까지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 통치를 했는데 태평양 전쟁 때 솔로몬 제도 등 남태평양 도서에서 그나마 가까운 이곳에 미 해군 기지가 들어섰고 그 위치가 바로 가장 큰 섬인 에스피리투 산토 섬의 남단에 위치했습니다. 당시 미 해군 기지를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항구의 여러 시설들과 함께 함정들이 많이 떠 있는 것이 보이고 사진 오른쪽에는 활주로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네이벌 어드밴스 베이스 에스피리투 산토, 즉 에스피리투 산토 해군 전진기지 혹은 간단하게 에스피리투 산토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에스피리투 산토 항구 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찍어 놓은 것이 보입니다. 이 기지는 더 남서쪽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의 누메아와 함께 훨씬 거리가 먼 진주만을 대신해 미군의 남태평양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11월 30일 라이트 제독의 미 해군 함대가 과달카날로 출발한 곳도 에스피리투 산토 기지였습니다. 사실 일본의 대규모 수송선단이 또 내려올 것이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미군도 여러 정보를 통해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과달카날을 둘러싼 여러 해전에서 꽤 고생을 많이 한 미군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요. 그중 하나가 5척의 순양함이 주축이 된 태스크포스 67을 구성한 것이고 태스크포스 67의 지휘관으로 최초로 지명되었던 사람이 바로 토머스 킹케이드 제독이었습니다. 킹케이드 소장은 1942년 6월부터 항모 엔터프라이즈를 주축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16의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킹케이드 제독은 자신이 총 지휘를 맡아서 치러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항공모함 호넷을 잃는 등 썩 좋지 못한 전과를 거두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킹케이드 제독이 이제 항모부대가 아닌 순양함 부대를 지휘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킹케이드 제독은 언제나 만만치 않았던 일본 수상함 부대와의 결전을 위해 나름의 필승 작전 계획을 짜게 됩니다. 킹케이드 제독은 일본과 교전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인 11월 24일 에스피리투 산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간 일본 함대를 어떻게 상대할지 작전 계획을 고안하고 11월 27일에 완성하는데요. 이 작전의 이름은 오플랜 1-42로 붙여집니다. 이 작전의 내용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미 함대는 구축함 1개 부대와 순양함 2개 부대로 나뉘어집니다. 구축함 부대에서는 최신 SG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함이 선두에 서고 구축함들과 순양함들 사이의 거리를 약 9km 정도로 충분히 떨어뜨려 놓습니다. 순양함에 탑재된 수상정찰기는 일본 함의 포격을 맞았을 때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리 다른 곳으로 보내 그곳에서 정찰 비행을 하게 합니다. 이후 작전 계획도 기존의 경험을 반영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나타나면 SG 레이더를 가진 선두 구축함에서 먼저 포착합니다. 물론 일본 견시병들이 먼저 보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구축함들은 따로 기함에서 명령이 없어도 바로 어뢰를 발사하고 순양함 대열의 뒤로 지체 없이 퇴각합니다. 미 순양함 부대는 일본 어뢰 사정거리 밖에 위치해 있어서 안전한 상황이고 함포 사격으로 일본 함대를 공격합니다. 기습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소리가 나는 함포 사격은 어뢰가 일본 함대에 도달하기 전에는 절대 금지되었고 서치라이트의 점등도 금지되었습니다. 미군은 과달카날에서의 여러 번 해전의 경험으로 함포 사격전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일본 어뢰에 의한 피해가 막심해 이를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따라서 이 작전이 바로 과거 해전의 경험을 살려 킹케이드 제독이 만들어낸 곧 있을 일본 수상함 함대와의 결전 필승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킹케이드 제독은 이 필승 계획을 완성함과 거의 동시에 북태평양 지역으로 전출되었고 그 후임에 칼튼 라이트 제독이 임명되었습니다. 라이트 제독도 이 작전 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했지만
미 함대가 에스피리투 산토를 출발하기 전부터 아마도 어뢰 공격이 끝나기 전에 함포 사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사보섬을 왼쪽에서 돌아 고달카날로 들어오고 있을 때 일본 함대는 일렬 종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 구축함 8척은 맨 뒤에서부터 스즈카제와 카와카제, 나가나미와 같은 급의 마키나미, 그리고 카게로, 쿠로시오, 오야시오의 순으로 대열을 형성했고 대열의 맨 앞에는 타카나미가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후 10시경에 타카나미는 경계를 위해 함대에서 분리돼서 함대의 좌현 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동쪽에서 다가오는 미 함대와의 거리는 타카나미가 가장 가깝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10시 45분경 미 함대는 방향을 280도로 맞추고 SG 레이더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함 미니애폴리스의 최신 SG 레이더는 전체 미 함대를 사실상 이끄는 역할을 했는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난 오후 11시 6분 앞쪽 바다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당시에 쓰던 SG 레이더는 이런 식으로 육지와 함정이 구분되어 보였다고 하는데요. 오후 11시 6분 기함 미니애폴리스의 레이더에서는 육지 가장자리의 크기가 커지더니 잠시 후 육지와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육지라면 갑자기 떨어져 나올 리가 없으니 함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미 함대와의 거리는 약 23.7km였고 기함 미니애폴리스의 라이트 제독은 즉각 이 사실을 전 함대에 알립니다. 기함 미니애폴리스에서 통지를 받은 시각과 거의 동일한 오후 11시 6분경 미 함대의 선두에 섰던 구축함 플래처의 레이더도 두 척의 적함을 발견합니다. 거리는 약 13km가 좀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기함 미니애폴리스의 레이더에 나온 육지에서 떨어진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후 11시 13분 일본 함대 선두에서 경계를 맡고 있던 구축함 타카나미에서 100도 방향에 적함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적 구축함 7척을 발견했다고 보고합니다. 거의 같은 시각 구축함 쿠로시오의 견시병들도 적함 발견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때 일본 구축함들은 드럼통을 해안으로 보내기 위해 로프를 푸는 등 막바지 작업 중이었는데요. 일본 함대 지휘관 타나카 라이조 제독은 양육 작업 중지와 함께 전투 배치 명령을 내립니다. 잠시 뒤 타나카 제독이 타고 있는 기함 나가나미에서도 미 함대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바로 전투가 시작될 찰나였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일어난 시간과 지도상의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자료를 입체적으로 참고하면서도 최대한 일관되게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함대와 미 함대의 각각의 위치는 지도에 표시된 이 정도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구축함 퍼킨스의 레이더에 따르면 일본 함대는 계획대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것으로 보이고 미 함대의 나머지 함정들 중에 일본 함대를 포착한 것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오후 11시 16분 양함대 간의 거리는 이제 약 6.4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본 함대도 드럼통을 다시 묶고 어뢰 발사에 방해가 되는 드럼통은 바다에 던지면서 목전에 다가온 전투 준비를 서두릅니다. 같은 시각 미 함대 대열의 선두에 서서 가장 일본 함대와 가까웠던 구축함 플래처에서 라이트 제독에게 일본 함대의 어뢰 공격 개시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라이트 제독은 2분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고 11시 18분 어뢰로 일본 함대를 공격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답신합니다. 이때 선두에 섰던 플래처로부터 일본 함대와의 거리는 어뢰 공격에 딱 알맞은 거리였지만 라이트 제독이 왜 거리가 멀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을 두고 플래처의 어느 장교는 지금까지 들어본 중 제일 바보 같은 소리였다고 회상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미국 자료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플래처는 함대의 선두에 서 있었고 기함은 대열 중간에 있어서 두 함 간의 거리가 상당했는데 라이트 제독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기함에서의 거리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함보다 선두에 섰던 플래처와 일본 함대와의 거리가 더 가까울 것임은 당연했습니다. 1초가 아까운 이 시점에서 지휘부의 혼란으로 어뢰 공격의 찬스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축함 플래처에서는 일본 함대와의 거리가 멀지 않다고 다시 답신하고 최초 공격 개시 요청으로부터 4분이 지난 11시 20분 어뢰 발사 요청이 승인됩니다. 하지만 이 4분 동안 일본 함대는 이상적인 어뢰 공격 각도에서 이미 벗어난 후였습니다. 어뢰 발사 명령이 내려짐과 동시에 미 구축함 세척에서 총 20발의 어뢰가 발사됩니다. SG 레이더가 없던 구축함 모리에서는 적함을 포착 못해 어뢰를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뢰 발사 명령이 내려진 바로 다음 순간 일본 함대를 향한 함포 사격 명령도 내려지고 미군 순양함들에서도 레이더로 좌표를 확보한 일본 함대 위치에 포탄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미 순양함들은 사격 명령이 내려진 11시 21분부터 25분까지 차례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일제 공격을 목격한 일본 함대에서도 전통적으로 전투 개시 직전 항상 내리는 전군 돌격 명령이 내려집니다. 미 함대의 일제 사격은 일본 함대 대열 좌현 쪽 맨 앞에 있던 구축함 타카나미에 집중됩니다. 미 함대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제일 잘 보였던 타카나미가 손쉬운 타겟이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타카나미는 집중타를 맞고 미군 사격 개시 약 4분여 만에 기동 불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미군으로서는 개시를 잘한 셈이 되었는데요. 초반의 시간 낭비로 인해 처음 미군이 발사한 어뢰 최소 20발은 전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미 함대의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 함대의 대열은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남동쪽으로 과달카날 해안을 오른쪽으로 보고 항진하고 있었고 타카나미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후미 쪽의 스즈카제와 카와카제는 우현, 기함 나가나미는 좌현 쪽으로 방향을 틀어 회피합니다. 스즈카제는 오후 11시 23분 8발의 어뢰를 미 함대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후미에 있던 구축함들과 달리 앞쪽의 4척은 그대로 항진을 계속했습니다. 미 함대의 포화는 나머지 일본 함들이 과달카날 섬을 배경으로 해서 레이더 포착이 쉽지 않았고 일본 함들이 함포 사격이나 탐조 등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아 가장 가까이 있어서 명확하게 보이는 타카나미만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중타를 맞는 와중에도 타카나미는 장전해 놓았던 어뢰 8발을 미 함대 쪽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타카나미가 대파되고 후미의 구축함 3척이 뒤로 물러나고 있을 즈음 그대로 남동쪽으로 전진한 4척의 구축함은 미 함대 쪽으로 접근했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하며 이제 북쪽으로 지나가는 미 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1시 27분 계속 북서쪽으로 항진하던 미 함대의 위치는 선두가 사보섬 남쪽에 접근했습니다. 같은 시각 스즈카제 혹은 타카나미가 공격을 받기 전에 발사한 어뢰 2발이 미 순양함 대열의 선두에 섰던 기함 미니애폴리스의 앞부분에 명중합니다. 이 어뢰 2발로 미니애폴리스는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어뢰는 좌현 쪽 1번 포탑 앞부분에 명중했는데 수상정찰기 항공유 저장고가 있던 곳이어서 더 큰 피해가 났고 미니애폴리스의 선수 부분이 폭발로 거의 사라져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어뢰도 좌현 쪽 2번 보일러실에 명중했습니다. 어뢰 명중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으나 첫 번째 어뢰로 인한 엄청난 물기둥이 불길을 꺼버리고 함교까지 전부 물바다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선수 부분의 구멍으로 해수가 들어와 순식간에 1, 2, 3번 보일러실이 침수되고 잠시 후 동력 공급이 중지되어 미니애폴리스는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순양함을 잠깐 동안에 전투 불능으로 만드는 일본 어뢰의 무서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투 이후 만들어진 이 도면에는 기함 미니애폴리스에 맞은 어뢰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함 미니애폴리스의 뒤에 따라오던 중순양함은 뉴올리언즈였습니다. 미니애폴리스도 뉴올리언즈급 중순양함이었는데요. 기함을 따라 항진하던 뉴올리언즈는 바로 앞에서 미니애폴리스가 어뢰를 맞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회피 기동을 개시합니다. 그러나 미니애폴리스가 어뢰를 맞은 지 약 30초 후, 시간은 오후 11시 28분에 스즈카제 혹은 타카나미에서 발사된 총 16발의 어뢰 중 한 발이 또 뉴올리언즈에 명중합니다. 뉴올리언즈에 명중한 어뢰는 함의 좌현 앞부분 8인치 포탑 아래를 강타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와 똑같이 항공유 저장고가 폭발했고 포탑의 탄약 저장고도 폭발하는 바람에 실제 선체에 입은 피해는 미니애폴리스보다 더 컸습니다. 뉴올리언즈도 선체 앞부분이 절단됐고 떨어진 부분이 후미로 가면서 프로펠러도 손상시켰습니다. 이 도면에는 뉴올리언즈의 어뢰가 명중한 위치 그리고 선체에 대한 피해 정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선체가 절단된 위치는 1번과 2번 포탑 사이였습니다.